블로그 지수 알고리즘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수란 소리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블로그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 블로그 지수 알고리즘을 모르면 어느 정도 한계에서 막혀버리거든요. 제 블로그는 사실 지수가 낮은 블로그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블로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10년 그리고 15년 이렇게 오래된 블로그들보다는 당연히 지수가 낮겠죠. 이 지수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구분해서 최신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 관련성 지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저는 블로그 체급이라고 말을 해요. 이 격투 선수들도 이제 체급별로 구분을 하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 체급이 맞지 않으면 이 상위 노출 경쟁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체급이 깡패예요. 체급이 깡패. 그렇다 보니까 블로그 지수 알고리즘을 반드시 알고 가야 블로그를 성장하는데 한계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알고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냅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체급 차이가 나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쭈니덕이랑 이 쫑이라이프가 3년 전에 롤픽 낮추는 법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했었어요. 이 키워드가 아마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2천 정도 검색량이 나왔던 건데 롤픽 낮추는 법을 검색하면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쭈니덕이 아직도 1위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낮게 했죠. 저는 그 3년 전에 한 번 쓰고 2년 전에 한 번 더 다시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봐서 이 체급이 높이면 이 상위 노출에도 쉬울 뿐더러 상위 노출을 된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체급이 낮으면 이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고 금방금방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로그 키우는 난이도 자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블로그 체급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블로그 체급 안에 있는 지수인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 관련성과 최신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이 네 가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최신성 지수는 어찌 보면 이 네 개의 지수 중에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쓴 글이 최신성이 당연히 높겠죠. 끝입니다. 그 최신성은 게시글의 블로그 발행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즉, 빨리 발행하면 할수록 최신성이 높고 오래된 글일수록 최신성이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발행 직후부터 최신성이라는 지수는 4년 동안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4년이 지나면은 이 블로그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또 알아야 할 점이 이 저품질에 걸리잖아요. 저품질도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영구 저품질에 걸린 블로그는 4년이 지나면은 다시 블로그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최신성 지수가 4년밖에 유지가 안 되니까 4년이 지나면은 그 글이 내 블로그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최신성 지수는 이 상위 노출 경쟁을 할때 약간의 순위 상승 역할에 도움을 줘요. 상위 노출된 글들이 최신성이 낮다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키워드를 쳤을 때 그 상위 노출된 블로그들을 확인해서 최신성이 낮다면 내가 새로 쓴 글로 그 글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가 최신성 개념입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성. 관련성은 뭘까요? 관련성은 본문에 있는 제목에 있는 키워드와 내 본문에 있는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게 관련성입니다. 제목에 공복혈당에 대한 걸 썼는데 본문에 비타민에 대한 글을 쓴다면 전혀 관련이 없겠죠. 그렇다면 관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관련성이 요즘 현재 블로그 세계에서는 상위 노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관련성이란 지수는 소비자의 검색 트렌드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만큼 네이버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소비자 니즈에 맞춰가지고 상위 노출에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으로도 관련성 지수에 대한 중요성은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관련성 지수였고요. 제가 계속 반복했듯이 정말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관련성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전문성은 뭘까요? 그냥 한마디로 내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뜻합니다. 제가 지금 건강 네이버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에 대한 글을 많이 썼겠죠. 전문성 지수는 앞서 말했듯이 내 블로그가 작성한 키워드,
그리고 어떤 주제의 글을 썼는지, 그리고 그 글이 얼마나 쌓였는지에 대한 평가, 그 기준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이 높으면은 블로그 추천 영역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위 노출 경쟁 시에 더 높은 가산점을 받아요. 전문성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인플루언서가 될 때도 카테고리 좁혀라고 하잖아요. 이 전문성도 마찬가지예요. 좁히면 좁힐수록 그쪽 분야에 대한, 그쪽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신뢰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지수를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신뢰성이에요. 이 신뢰성은 포스팅의 반응성이에요. 이 신뢰성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지수 중에서 관련성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신뢰성 하나만 높아도 무조건적으로 상위 노출됐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지수가 바로 신뢰성인데, 블로그 포스팅을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방문자 수, 그리고 체류 시간, 공감과 댓글, 뭐 조회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가 매겨지는 게 바로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높은 글을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신뢰성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신뢰성은 이 소비자 활동성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웃 추가를 무조건적으로 해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웃들이 내 포스팅에 반응을 해주면 해줄수록 이 신뢰성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자면, 이거 데이터랩이라는 유료 프로그램 툴즈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한 저희 지수입니다. 저랑 매니저랑 그리고 쭈니덕의 지수예요. 블로그 지수의 중심이 되는 지수가 바로 신뢰성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수인데요. 이 대부분이 이제 얘기하는 블로그 지수가 이 신뢰성을 말합니다. 이 신뢰성 지수는 0.12부터 0.688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0.688이 최고 지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 만든 블로그가 보통 0.125 정도가 돼요, 신뢰성이. 근데 이게 제가 2년 전 제 블로그 지수인데 신뢰성이 지금 0.19죠.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최적화 지수도 아니란 말입니다. 최적화 지수는 이 데이터랩 툴즈 신뢰성 기준으로 0.55에서 0.688을 최적화 지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다음은 저희 유튜브 매니저 디자이너의 신뢰성인데 저보다 2배나 높죠. 마지막으로 쭈니덕의 지수입니다. 거의 뭐 0.688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겠죠? 0.688의 지수가 되면은 이 상위 노출에서 이렇게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최적화 지수가 아니면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금방금방 빠지고, 상위 노출도 체급이 높은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은 노출이 비교적 덜 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지수를 높이면서 가져가는 게 블로그를 조금 더 높게 키울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겁니다. 이걸 모르고 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챕터에서는 전문성, 관련성, 신뢰성, 최신성, 이 블로그 체급 전체적으로 내 스스로 셀프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완전히 몰입해서 들으셔야 합니다.